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하기편 12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왈 예지용이화 위기하니 선왕지도 사위미라 소대유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유자의 언급이 실려 있는데요. 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준용할 때 예지용이 화위기, 화가 중요하다. 화가 귀함이 되니 이랬습니다. 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이런 이제 표현 속에 담긴 전제들이 뭐냐면 이 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행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가. 그런 게 예지요. 예. 또 사람들도 구분을 합니다. 부모한테는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하고, 형한테는 어떻게 하고, 동생한테는 어떻게 하고,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또 저기 장관님한테는 어떻게 하고, 뭐 차관한테는 어떻게 하고, 동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부하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예는 성질이 뭐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상황, 사람, 조건을 싹 분해를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게 분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엄격해야 하는 거예요. 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질이 엄격합니다. 할 것, 하지 말 것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런데 이 예라고 하는 것 기본 성격이 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 화예요. 화, 조화로움 말이죠. 조화로움. 그래서 이제 이 예를 준용을 할 때 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화가 없이 그냥 그런 엄격한 분별만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딱딱해지게 되고 무서운 그야말로 규범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예를 따르는 적용하는 그 사회, 그 상황도 그렇지만 한 사람도 예를 자신이 행할 때에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대단히 긴장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한테도 이 화가 중요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그때 이 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게 어떤 그 공동체가 됐든 혹은 어떤 개인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인데 예의 준용에서 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예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공감.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한테 강요되는 명령이어서는 곤란하고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내가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모님한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편찮을 땐 이래야 되고 연세가 드시면 이래야 되고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예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숙제나 혹은 강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몸으로만 형식으로만 행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왕지도의 사위임이라 그 화라고 하는 그 정신을 이 예의 적용에 준용에 담아서 시행을 한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알았던 선왕의 도가 이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때 이제 이 선왕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논어에도 그렇고 동양 고전에 특히 유가 경전에 선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선왕. 근데 이 선왕이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선대의 왕입니다. 즉 지금 계시는 왕이 아닌 예전의 왕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옛날 책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옛날에 쓰인 책이에요. 그런데 고전이 옛날 책인 건 맞는데 옛날 책 모두가 고전이냐? 그건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책 전부를 고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틀림없이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책을 읽을 이유가 있는 책들만을 고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읽어도 그 책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고 또 금언이 있고 격언이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에도 살아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쓰이기만 옛날에 쓰였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책을 고전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선왕이라는 표현이 선대왕인 것은 맞지만 선대왕들 전부를 선왕이라고 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왕이었던 임금들 가운데 지금의 왕들이 모범으로 귀감으로 삼을 만한 업적을 남겼거나 그런 가르침을 남겨준 임금들만을 선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왕의 도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있는 훌륭한 정치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정치가 필요한 그런 정치를 했었던 사람들이 간 길이 선왕의 도예요. 그 선왕의 도가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 화를 기반으로 한 저 예. 그래서 소대유진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경유하였다. 그것을 따랐다. 즉 그런 방식으로 했다 그겁니다. 화를 담은 예의 정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라고 하는 이 예라는 글자를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주자의 주자 논어 집주에서 예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유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한 자연스러움의 이 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예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에 대한 정의는 아주 많아요. 예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효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한테 잘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보다는 훨씬 의미가 폭넓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예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에티켓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의가 있니 없니 뭐 예절이 어떠니 뭐 이런 거. 그런데 에티켓이 예의 부분인 것은 맞는데 에티켓 정도의 것을 예라고 하지 않아요. 예는 그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예는 동양에서는 그런 개인의 예절 같은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게 어떤 사회의 문화,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전부 예라고 그래요. 그 안에 개인의 에티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어떤 것 혹은 한 개인이 따라야 할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쓴 논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인간의 매뉴얼이라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이 제품을 가장
100%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고장 없이 잘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고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를 가장 잘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동양에서는 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학에서. 근데 이 예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랬어요.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칙야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리라는 게 있고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인사라는 것은 인간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그 안에 우리가 이치라고 표현되는, 다시 말하면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리라고 그래요. 사리. 그러니까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그 일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일이 끝난 결과도 그렇고 무리가 없어요. 그게 사리인데, 그런데 이 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사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정이거나 결과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인간을 초월한 어떤 개인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그런 차원의 이 일의 방식, 일 처리 방식이 요 리겠죠. 그것이 천리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리는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의도에 상관없이 이 인간 세상이, 인간 사회가 이 일을 수행할 그 인간 사회가 공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어떤 법칙성을 천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예라는 것은 이 천리도 이제 다양하겠죠. 그 천리를 가장 우리 상황에, 그 매 순간순간의 매 상황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예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처리하든 간에 그 일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 그것이 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천리를 인간이 따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 준 것이 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이 글자는 종용불박하다는 뜻이다 이랬죠. 종용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여유로움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급박하거나 각박하지 않은, 요 임박, 급박할 때 박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여유롭고 느긋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예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글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소 불행하니 지화이 화요 불 일에 절지면 역불가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얘가 그래서 화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왕이 세상을 다스렸던 방식도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그 정신에 따라서 행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 예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있으니 어떤 경우가 그러냐 그러면 화만 알아서 화만 알아서 화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풀자면 화가 중요한 줄만 알아서 화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에서는 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가 중요한 줄만 알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성격은 엄격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화라는 것이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이 위주고 요것은 이것이 너무 과도할까봐 이제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그 중화작용으로서 이 화를 얘기한 것일 뿐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얘가 중요한 줄만 알고 그래서 요거가 아닌 요것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화이화예요. 그렇게 하고 불일에 절지면 얘로서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절제가 엄격함이죠. 돼, 안 돼, 이런 거. 마디, 지난번에도 마디 설명드렸는데 마디라고 하는 것은 요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으로 있는 건 구분이 없지만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는 위고 여기는 아래이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이 이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이 절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면 화하기만 하고 그걸 못한다면 또한 불가행이 아니라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유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엄격하니까 화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중화를 시키려고 해서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도록 하려고 화를 얘기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화만 하고 예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절제를 가하지를 않게 되면 그 또한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자의 이야기가 하나 더 실려 있는데요. 유자왈 신근어 의면 언가 복야며 공근어 예면 원치욕야며 인불실기친이면 역가종이하니라. 이렇게 이제 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신근어 의면 했는데 요 신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 신자가 믿을 신자도 되고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도 있고 신뢰라는 뜻도 있고 또 진실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문장에 따라서 저 신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신자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다 엮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진실, 약속, 믿음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 따라서 어떤 단어로 이 신자를 번역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다오 하는 게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했으면 이제 지켜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해야 상대방이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약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는 게 공적인 약속이죠. 공약. 그러면 이제 공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컨대 대통령이다 그러면 국정 전반을 다 파악을 하고 그 공약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멀찌감치해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공약을 했는데 정작 이제 정권을 잡아서 내가 이제 실제 국정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걸 약속을 한 거니까 지키겠다. 이렇게 가면 이게 약속을 파기한다는 그런 지탄을 받을지라도 내가 와서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 보니
이 약속은 안 지키는 것이, 내가 차라리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이건 안 지키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약속을 한 거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무리스러움이 뒤따를 거라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한 것이 의로움에 가깝다면 했죠. 의로움에 가깝다면. 즉, 이것이 정의로움, 옳음에 가까운 거면, 그래서 약속을 한 거면, 그러면 그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고, 말을 실천할 수 있고, 이 복자는 여기서는 실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복자가 들어가죠. 요게 밟을 이자인데 이행하다 할 때 이자예요. 이행하다. 약속을 이행하다 할 때 그 밟아 나가다 하는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요 복자에 실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천하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의로움에 가까운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했을 때 한 말을 내 실천으로 이행을 해도 좋겠다. 그런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의롭지 않은 거면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의롭지 않음에 가까운 거면 그 말은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이 말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다음에 공근어 예면 원치욕야오 야며 그랬습니다. 이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가 공손함입니다. 근데 이 공손함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듯이 이 공손함에도 기준과 정도가 있어요. 그것이 예예요. 상대방이 누구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가 허용하는 공손함의 정도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예에 어긋나지 않고 크게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공손이라는 게 예와 어긋나면, 예에 벗어나면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나친 공손은 예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과공은 비례다 하는 말. 그러니까 공손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지나친 공손이 있어요. 지나친 공손. 너무 뭘 저렇게까지 하는 그런 공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치욕스러울 일이라는 것이죠. 인, 불실, 기친이면 역가종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인하는데 그것이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았다면 또한 주인으로 삼을 만하다.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 인자가 주인을 정해서 의지함이까지가 요 인자의 뜻이고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았다면 여기까지고 그 사람을 높여서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게 역가종이아닌데 이거는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제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당시 공자 당시에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B라는 나라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B라는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공자가 활동했었을 당시 2500, 600년 전에는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고 없어요. 식당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이 나라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집에 묵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 관료인 대부가 A라는 나라의 대부가 B라는 나라를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B 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묵어야 되는데 그
그 묵는 집이 같은 레벨에 있는 대부의 집안이어야 해요. 우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대부 집안에 묵지를 못하고 그냥 뭐 어디 허접한데 어디 이렇게 있었다거나 숙소를 정하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방문한 이 사람도 치욕적인 일이고 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비나라에게도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주인을 찾아가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맞이해서 대접하고 이제 이런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문했을 때 이제 대부들이 이제 자기 집에 묵게 할 수 있는 대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부들도 여러 유형의 대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권력 가까이에 있는 권력자 대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대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은 정의롭고 반듯한데 권력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유형의 대부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정의롭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 집에 가서 묵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리 권력이 없어도 나는 올바른 사람 집에 가서 묵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에 방문해서 주인을 정해서 의지를 하는 것이 친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내도 좋을 만한 사람.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못된 놈인데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라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친할 만한 그런 사람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인을 정해서 의지를 한다면 그 사람, 내가 주인으로 삼을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간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시 아까 앞에처럼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평소에 친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내가 의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그 나라에 찾아갔을 때 주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누구 집에 가서 묵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하고 관계된 거고 이런 이야기는 논어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공자가 누구 집에 가서 묵었는데 공자를 어떤 권력자가 자기 집에 묵게 하려고 자기는 권력은 가졌지만 이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 공자 같은 분을 자기 집에 유치를 하면 자기의 그런 도덕적인 정당성을 공자로 인해서 이제 만회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공자를 자기 집에 묵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런 사람 집에 가지 않고 굳이 이제 이렇게 권력은 좀 없지만 반듯한 사람 집을 찾아가서 이제 묵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논어에 몇 차례 소개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